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북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뻘짓거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트리거 포인트 중에서도 스위스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포인트 스위스 메소드 들어보셨나요? 거의 생소한 테크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위스나 이쪽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단체가 IMTT랑 DGSA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그 정의 플러스에서 우리 통사적인 개념도 같이 얹어서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트리거 포인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트리거 포인트가 뭐야? 딱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트리거 포인트를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트리거 포인트를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가 했을 때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뭔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박도 일어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아예 연구도 안 하겠죠. 연구도 지금까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할 때 그거를 후속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 우리가 기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트리거 포인트 기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설이냐 했을 때 가설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검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검증하기 힘듭니다. 고양이나 동물 모델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불명확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리거 포인트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거 포인트 만드신 분 아시나요? 역사적 배경 한번 볼까요? 트리거 포인트란 과연 무엇인가? 트리거 포인트는 연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다. 우리가 일단은 진단할 때 근막의 문제다, 소프트 티슈의 문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트리거 포인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의가 있거든요. 정의는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분은 누구냐? 트라벨이란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라벨하고 자기 후배인 사이먼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1판, 2판, 3판이 있는데 지금까지 3판이 나와 있습니다. 3판은 물리치료사가 지었습니다.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트리거 포인트도.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보시면 1942년 트리거 포인트 개념이 정립되었다. 주요 인물은 사이먼이 있고요. 트라벨이 있습니다. MPS 책을 만들었죠. 지었죠. 그 다음 우리가 스위스 메소드를 하시기 때문에 피트 대용이라는 분을 아셔야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 스위스 메소드의 창시자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쉽게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생각인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 문제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근마에도 문제가 있어. 오케이. 두 개를 짬뽕 시켜놓은 겁니다. 테크닉 1, 2, 3, 4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트리거 포인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 정의입니다. 합의에서 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밝히면 좋겠지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트리거 포인트는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특징 보시면 일단 트리거 포인트는 타우트 밴드가 있어야 됩니다. 타우트 밴드. 긴장된 띠가 있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뭉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민감한 국소적 압통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얘를 눌렀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증하고 비슷한 재현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트리거 포인트 정의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지 우리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리거 포인트의 유형이 있습니다. 활성 TP가 있고 잠재성 TP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TP는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통증. 근데 나중에 잠재적 TP는 평소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장시간 앉아있거나 이럴 때 통증이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사용 후에 통증이 유발되는 게 잠재성 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고 위성 TP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은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차성도 현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차성 TP를 1차성 TP라고 오해를 하고 트리거 포인트 치료했어요. 근데 좋아졌어. 근데 며칠 있다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성 TP를 치료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플러스에서 우리 뭐 본다 했죠? 통사를 본다 했습니다. 통사.
통사 개념인데 제가 하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TMT라고 해서 통사 매뉴얼 테라피 해서 이름 멋지죠. TMT가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 해서 TMT라고 지었습니다. TMT는 신경포착점 NEP랑 TTP로 구성되어 있고요. NEP는 너브 엔트레먼트 포인트고 TTP는 텐던 트랙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NEP는 또 운동신경의 포착이 있고요. 감각신경의 포착으로 나눠집니다. TTP 같은 경우에는 힘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다. 그러면 NEP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TTP는 움직일 때 통증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TTP는 기시와 정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기시와 정지만 잘하면 TTP는 쉽게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스위스 메소드 치료 방법은 테크닉 1, 2, 3, 4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1을 보시면 매뉴얼, 압박, 도수 압박이 되고요. 테크닉 2는 그 트리거 포인트를 스트레칭 시킨다. 테크닉 3는 근막을 마이오파셜 릴리즈처럼 이완시키고요. 테크닉 4 같은 경우에는 근막 사이를 분리해주는 기법으로 진행합니다. 트리거 포인트 치료 시 고려사항 보시면 치료는 세션간 48시간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금기사항들은 심한 골다공증, 간염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해서 치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근육으로 넘어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